제1회 신화오배 세계바둑 오픈 64강전 경기 오늘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응시배와 삼성화재배에 잇따른 참패로 한국 바둑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신화오배를 서력의 무대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한국 선수들 꼭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갖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은 16명이 64강에 진출했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보고 오시죠. 네, 강동윤, 박정환,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시드를 받았고요. 이세돌 선수는 와일드카드를 받았어요. 네, 이제 국가 시드는 3장, 그리고 이시돌 구단이 와일드카드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시드를 4장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예선 통과자는 12명인데요. 다 쟁쟁한 선수들이죠. 네, 지금 한국 어떻게 보면 64강 중에서 총 16명, 조금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몇몇의 선수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잘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우승 상금은 약 3억 9천만 원인데 이 중국 대회 중에서도 응시배를 제외하면 가장 큽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경연제로 진행이 되는 오픈 대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이번 1회 신화오배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동윤 판팅이 그리고 신진서 타오신난의 바둑을 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강동윤 선수 얘기를 먼저 하자면 오랜만에 우승컵을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린 선수죠. 네, 올 초에 이제 LG배 세계기항전에서 박영훈 구단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사실 올 초만 해도 강동현 구단의 기세가 워낙 무서워서 네. 2016년은 뭐 강동현 구단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네. 뭐 그래도 판팅이 구단도 2013년에 이제 응시배 이후에는 상당히 좀 잠잠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뭐 최근 기세가 그렇게 좋다, 뭐 컨디션이 최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도현 구단이 조금 더 재미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대 신화오배 32강 티켓을 놓고 두 선수가 다툼을 벌입니다. 지금부터 대국장에서 함께 하시죠. 네, 각자 2시간 25분 그리고 1분 초 이렇게 오해가 주어집니다. 중국이 몇 해 전부터 계속 경연제 대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상금은 커지고 있고요. 네,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오픈 기전이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국 선수들에게 자신이 있다 이런 그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한국에서 주최하는 삼성화재배나 LG배만이 오픈 기전이었는데 중국도 어느 순간 오픈 기전을 오히려 뭐 한국보다 지금은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화오배는 64강전에서 32강에 오르는 선수들은 그대로 같은 조에서 대결을 펼치고 16강부터는 다시 추첨을 하죠. 저도 그 기사를 접하고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64강전 자국 선수들끼리 물론 뭐 워낙 어느 한쪽이 많다면 두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한한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한국 대 한국 두는 판이 김지석 구단하고 박정상 구단이 둔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보통은 일단은 나눠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 선수가 많을 때 자국 기사끼리 두는데 이번에는 무작위로 추첨을 했다고 그래요. 네. 한국 입장에선 좀 아쉬운 조추첨이었어요. 두 선수는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농심 신라면배와 LG배 16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신화오배가 얼마 후에 펼쳐질 이제 농심배 2차전에서 네. 지금 판팅이 구단이 3연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강도현 구단이 한국의 다음 선수로 나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초전이 되겠네요. 먼저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상대 기세를 좀 파악해 본다고 해야 될까요?
두 선수의 스타일로 봤을 때 바둑은 분명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워낙 전투들이 강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부적으로 좀 파고든다면 판팅이 구단은 실리보다는 조금 두텁게 하고 네. 공격적이라고 본다면 강도현 구단은 실리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 버티는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강동윤 선수가 뭐 바둑 리그라든지 그리고 또 속기 기전에서 뭐 성적을 잘 내기 때문에 이 속기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네, 저희 동료 기사들은 개인적으로 강도현 구단은 오히려 장고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속기 기전에서 성적을 내고 뭐 속기 바둑도 잘 둘 뿐이지 시간이 있는 대국에서 생각 사용을 특히 오전에 하는 네. 거 보면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시간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판팅이 선수는 장고파인가요? 속기파인가요? 중국 선수들이 대체로 그래도 속기파가 많은데 중국 선수들 치고는 장고파라고 봐야 돼요. 네. 사실 2013년에 판팅이 선수가 응시배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때 정말 전 세계 바둑 관계자들이 놀랐거든요. 그쵸. 응시배 이야기하면 참 한국이 예전에는 기분이 좋은 대회였는데 2번 연속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믿었던 이제 박정환 구단이 아쉽게 이제 준우승에 머물면서 아픔을 주는 지금 대회인데 첫 번째로 이제 큰 아픔을 줬던 게 이제 판팅이 구단이었죠. 네, 참 아쉬웠어요. 네. 손을 빼고 좌하로 향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개막식 할 때 상당히 에피소드가 많았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중국에 가 있는 지인에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 그 중국이 지금 뭐 스모그 현상이 너무 심해갖고 비행기가 뭐 뜨질 않고 그리고 연착되고 그래서 한국 선수들도 자체로 2시간 늦게 이제 개막식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6시 예정이었는데 거의 8시에 도착했다고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선수들이 분명히 옷을 다 챙겨 갔을 것 같거든요, 정장을. 네. 근데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아, 개막식장으로 간 게 아닐까. 그냥 사진들이 선수들이 다 그냥 티셔츠를 입고 보통 그렇게 개막식에 참여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도착을 못 해갖고 대리 추첨하는 그러니까 중국 측도 그렇고 한국 측도 그렇고 그런 선수들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도착한 선수들도 있다고 그래요. 아, 갑조리그 네, 때문인가요? 갑조리그에서 이제 다른 지방에서 이 지금 대국 장소까지 오는데 비행기가 완전히 결항을 해왔고 네. 기차를 타고 아침에 도착한 선수들도 있고요. 뭐 한국 선수, 중국 선수, 뭐 다른 나라 선수들도 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 네. 것 같은데요. 뭐 자주 나오는 포석은 아니지만 두 선수 모두 일단은 뭐 무난하게 침착하게 두어갑니다. 강동윤 선수가 현재 6위, 그리고 판팅이 선수가 자국 랭킹 13위인데요.
아까도 뭐 세계대회 우승컵을 한 차례 들어 올린 이후에 이렇다 할 성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선수들은 그런 선수들이 꽤 많아요. 네, 사실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리면 훨씬 더 기세를 타서 더 성적이 좋아지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한번 이제 우승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정상권에서 계속 있긴 하지만 또다시 이렇게 우승컵을 들어올린다든지 하는 기사는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바둑계가 이제 뭐 커제 구단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승을 거둔 선수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 연속해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기사는 없었는데 그게 이제 커제 구단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에 마샤오춘 구단이나 창어 구단 이런 이유로 좀 처음 그러는 거거든요. 한 해에 3개 메이저 네. 대회를 우승했으니까요. 참 중국도 뭐 자국 내에서 그런 점이 문제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인데 어떻게 보면 참 한국에서 보면 부러울 따름이죠. 그 얼마나 선수층이 두터우면은 이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린 선수들이 많아서 성적이 안 나는 거잖아요, 사실. 다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보면은 그냥 한 1위부터 한 2, 3위? 그러니까 사실은 딱 커제 구단 빼고는 다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한 20위 정도까지는. 반면에 한국은 뭔가 소수 정예의 느낌으로 항상 이 경기를 치러 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랭킹 뭐 10위까지 10명 대 10명 싸우면은 진짜 피말리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네. 이길지 모르는. 근데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20명 대 20명, 30명 대 30명 이렇게 많아질수록 아마 거의 뭐 필패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허리층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활약하는 선수들을 뒷받침해줄 그런 신예들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영재 입단대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에서 육성군 체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딱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몇 년 지나면은 뭐 박정환, 신진서 이런 선수들 또 있는 선수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가 되죠. 지금은 일단은 한국 바둑계로 봤을 때는 이세돌 구단에서 박정환 구단으로 그러니까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1인자의 계보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에서 박정환 구단이 계속 버티면서 그 버티는 동안에 이제 누군가 성장을 해줘야 해요. 성장을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성장에 가까운 기사는 이제 지금 신진서 선수고요. 신진서 선수가 항상 뭐 기대를 받았던 선수지만 제 생각에는 예상보다는 좀 이 성장의 흐름이 빠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신진서 선수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아,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라는 네. 생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선배 기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이대로만 계속 잘해준다면 뭐 네. 이미 너무 실력이 세서 잘해준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한데 이대로만 계속 뭐 성장한다면은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진서 선수 자체가 목표가 올해나 뭐 내년 안에 세계대 우승이니까요. 네. 역시 뭔가 기재가 있는 사람은 다르군요. 네, 어깨를 짚고 머리를 내밀었는데요. 보통이라면 지금 좌상기 이제 날짜 걸치고 늘고 정석대로라면은 뭐 2칸이나 3칸으로 벌림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백이 좌하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판팅 구단 입장에서는 흙이 조금 흔히 말하는 재미없는 포석, 네.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투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갈라간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갈라가 놓으면은 백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곳을 안 받으면은 날일자를 당하면
살 수는 있겠지만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귀를 어딘가 받을 때 그때 벌림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팅이 선수가 4살 때 바둑에 입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팅이 가능한가요? 글쎄요. 제가 이제 저는 6살 때 바둑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진짜 너무 뭐 어리다 뭐 이랬었는데 어떻게 4살 때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시작한다는 게 가능한 건지. 근데 뭐 판팅이 구단이 뭐 입단하고 성적 낸 걸 보면은 진짜 그때 시작한 게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제 백은 중앙으로 나가나요? 일단 이 좌변 쪽에 있는 돌 그리고 흑돌 서로 이제 뭐 중앙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일단은 무난해 보입니다. 백이 뭐 조금 더 강력하게 둔다면은 이곳 이제 모자 씌움 하면서 네. 압박하는 수단도 있겠지만 만약 이런 데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괜히 역공을 혹시 당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흑이 온 것과 백이 온 게 다르네요. 네. 백 입장에서 뭐 이런데 이제 밀어놓고 가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하나 일단 뭐 만약에 이곳을 두려면 밀어놔야 될 것 같아요. 흑에게 당하면은 또 약점이 있거든요. 네, 모양이 무너지네요. 네, 밀어갔는데요. 흑은 뭐 거의 느는 한 수로 보이고 이제 강도현 구단이 좀 적극적으로 두려면은 좌변 쪽 이 모자 씌우는 수 무난하게 두려면은 중앙 쪽 날일자 두 가지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좀 더 공격적으로 두겠다. 좀 이런 뜻이죠. 흑도 안 받았네요. 네, 좌변 쪽을 뭐 이런 교환도 지금 뭐 해놓지 않고 바로 중앙 쪽으로 뒀어요. 지금 이수의 의미는 판팅 구단의 생각은 여기 모자를 씌워와도 나가고 밀고 이렇게 3-3 들어가는 이런 백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 봉쇄를 당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 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둔 수는 뭐 전투를 하자는 얘기군요. 그렇죠. 더 강력하게 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먼저 나가놓지도 않고 지금 둔 것은 집으로 손해도 보기 싫다 이런 뜻이거든요. 강도현 구단도 바로 봉쇄해 가는 것은 뭐 전투가 만만치 않다. 일단 집을 좀 차지하면서 흑의 행마를 보겠다. 두터운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실리를 챙겨두고 좀 흑을 공중에 띄우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강도현 구단의 생각은 어차피 봉쇄가 만만치 않을 바에야 네.
집이라도 확실히 챙겨 놓으면서 싸우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지금 좌변 같은 경우는 흑돌과 백돌 뭐 누가 공격하고 누가 타개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서로 딱 비슷한 정도의 두터움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역시 머리를 내밀고요. 판팅이 선수가 10회 우승 이후에 세계 대회는 뭐 이렇다 할 성적이 없지만 2014년에 자국 대회는 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네요. 네, 지금 중국 난가베에서 결승에서 이제 수에 구단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 네. 근데 지금 보시면 2013년에 어떻게 보면 최고 이제 정점을 찍었다가 2014년에 국내 대회 우승. 2015년부터는 딱히 없어요. 그렇네요. 예, 하지만 다시 좀 감을 찾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농심배에서 중국 지금 주자로 나와서 3연승을 거뒀기 네. 때문에 조금씩 감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때 판팅이 구단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강동윤 선수 손에서 저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거길 씌워가고 붙여갔다. 이거는 전투가 좀 벌어지겠네요. 왜냐하면 흙이 뭐 한 칸이나 날일자 정도로 무난하게 이렇게 나갔으면은 백도 같이 나가고 별로 전투가 일어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흙이 씌우고 백이 붙여갔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흙이 둔다면은 백이 중앙 쪽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좌변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면은 백이 좋습니다. 흙도 여기를 뭐 치받아서 차단하던 젖히고 이런 식으로 차단하던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차단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냥 받아주는 건 흑도 안 되는 그림이군요. 주도권을 확실히 빼앗기죠. 네. 백한테. 그러니까 강동윤 선수는 그걸 유도한 붙이는 수를 선택한 거고요. 네, 역시 반발이죠. 네, 강동윤 구단이 89년생으로 올해 28살이 됐는데요. 참 앳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어려 보이는데 네. 사실 강도현 구단 나이도 어떤 굉장히 좀 바둑계에서 보면 많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예로 불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왜냐면 강동현 구단보다 이제 박정원 구단이 훨씬 어린데 박정원 구단도 이제 세계대회 나가면은 그렇게 어린 편이 아니거든요. 워낙 뭐 중국 쪽에는 어린 선수들이 너무 많죠. 판팅이 선수만 해도 96년생인데요. 판테이 구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이가 조금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더 지금보다 어릴 때 성적을 내고 약간 네. 지금 잠잠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성기가 지나갔을 때 보통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나이로 봐서는 뭐 지금이 훨씬 더 전성기여야 할 것 같은데 그렇네요.
이제 좀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백은 여기를 나오고는 싶은데 바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수까지는 치나요? 이거는 그냥 나오기만 했을 뿐이지. 이 두 점이 잡히면 흑이 상변 쪽이 너무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망했고요. 백은 여기를 일단은 하나 젖혀 놓고 그러고 좀 중앙 쪽으로 나오는 이런 진행을 택해야 합니다. 중앙 이 두 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백이. 강력하게 나갑니다. 아까 이제 나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세돌 구단이 건재하고 85년생 이제 뭐 황소 선수들이 아직도 건재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딱 그 정상권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박정환 그리고 그 다음에 89년생 김지석, 강동윤 이런 선수들 그 다음이 이제 박정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대가 내려오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89년생 그렇게 뭐 나이가 많거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러니까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최철한 구단한테 들은 건데 네. 천야오의 구단이 89년생이에요. 근데 천야오의 구단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뭐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뭐 애들한테 뭐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나이대가 너무 어려지다 보니까 89년생이 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좀 노장기사야. 태물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나요? 네,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아, 물론 뭐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뭐 네.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천야오의 선수는 성적을 꽤나 내는 선수인데. 그렇죠. 지금 천야의 구단은 이번 백령배 결승에 올라가서 지금 커제 네. 구단한테 5번기 중에 지금 2승을 먼저 거둔 초일류 기사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마저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역시 나이에 대한 압박이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최철한 구단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나는 아직 그렇게 막 한국에서 그렇게 많다는 느낌이 아직 별로 없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네. 사이에 찌르고 찔렀습니다. 안 여기 받았어요? 한 칸 뛴 것까지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잊지 않고 강동윤 구단이 이곳을 나갔어요. 이곳을 먼저 나간 수의 의미는 맞고 찌르고 맞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찌르면 흑이 막지 않고 늘어서 이 두 점을 가볍게 버릴 수 있는데 하나 찔러 놔야지 백이 혹시 돌이 오면은 끊어가는 것이 강력하다. 그렇군요. 네, 이런 의미로 지금 찔러 놓은 것 같고요. 그러자 이 판팅이 선수도 생각을 거슬렀어요. 네, 지금 기세로 서로 어떻게 보면 상대 약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판티 구단이 이곳을 먼저 찌른 이유는 막으면 끊고 이을 때 막겠다. 이거는 뭐 좀 이상하죠, 백이. 막혔죠, 우선? 네. 여기에 뭐 좋은 수단이 없으면은 보통은 뭐 이런 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단수 치는 것이 있어갖고 뭐 잡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일단은 뭐 흑도 백도 서로 기분은 괜찮을 것 같네요. 서로 상대 돌을 지금 차단을 했거든요. 흑은 백에 한 칸 되어 있는 모양을 지금 뚫었고 백은 흑에 날일자 되어 있는 모양을 뚫었습니다. 반대 쪽에 있는 흑 4점도 좀 얇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백은 글쎄 여기 일단 뭐 막는 건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이 자리도 너무 두고 싶거든요. 여기 딱 갈라가면은 지금은 백이 흑을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또 화변을 차지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바둑은 중반전이 조금 빨리 시작을 했네요. 지금은 뭐 초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때이른 전투가 시작된 네,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수순이 이제 50수, 지금 둔수가 이제 51수 첫 번째 수인데 뭔가 좌변과 중앙 쪽이 많이 두어진 느낌이네요. 네. 지금부터는 뭐 수익기로 서로 이제 풀어 가야 합니다. 두 선수의 최대 장점은 뭘까요? 두 선수 모두 수익기예요. 수익기가 아. 진짜 강합니다. 네. 노림이 강한 바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처음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판팅이 구단은 두텁게 만들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노림을 한다면 강동현 구단은 집을 좀 차지하고 버티는 쪽으로 더 잘 둬요. 어떻게 보면은 타개를 하면서 수율기를 활용하는 그런 기풍인가요? 네. 네, 좌변에서 한 차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와 판팅이 선수 64강전에서 마주 앉게 됐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제1회 신하오배 64강전 신진서 선수와 타오신난 선수의 대국을 보겠습니다. 신진서 선수 6번이고요. 네, 신진서 선수의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올해나 내년 안에 세계대회 우승이 목표라고요. 네,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힌 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선배 기사들이 봤을 때는 5년 안에는 세계대회 타이틀을 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인은 바로 지금 노리고 있어요. 훨씬 줄여갔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인터뷰를 올 초에 했는데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신의 기사가 기세가 좋다 이 정도로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지나가고는 있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승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신진서 선수고요.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일단 뭐 자궁 랭킹이 3위니까요. 참 많이 끌어올렸네요. 그러니까 아직 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들어올린 적이나 뭐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신진서가 벌써 한국 랭킹 3위야 하면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 바둑 랭킹은 1위와 2위는 너무 오랫동안 지금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1위, 2위 이세돌 구단은 지금 뭐 몇 개월째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위 같은 경우는 이 KB리그 성적 여하에 따라서 아니면 뭐 중국 리그나 이런 거 여하에 네. 따라서 의외로 자주 바뀌어요. 근데 신진서 6단이 지금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한국 리그인 KB리그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지금 거뒀기 때문에 랭킹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KB리그에서 13승 1패 다승왕에 올랐거든요. 전승을 달리고 있었었죠. 네, 딱 한 판 패했고 근데 그런 신진서 6단도 인터뷰할 때나 이야기할 때 보면은 만족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 리그를 용병으로 뛰고 있는데 거기서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불만스럽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많은데 그런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사실 양대 리그, 한국 리그와 중국 리그 모두 성적이 좋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네, 그렇죠. 뭐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 테고 그리고 뭐 만만한 선수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타오신난 선수는 94년생인데 2006년에 입단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픈 기전에 항상 이제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성적을 내는 그런 네. 기사. 2012년과 14년에 백령배 32강에 진출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직접 둬본 적이 없어서 뭐 정확한 기풍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위 이제 동료 기사들에게 들었을 때는 아주 침착하고 뭐 한 방이 있는 네.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소목에 붙이는 수는 나오는군요. 예전에는 뭐 이런 수는 거의 없고 두 칸 벌리는 진행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붙이는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신진서 6단도 그냥 뭐 무난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면 보통 진행이 아직 완전히 제압 당한 건 아닙니다. 이러고 흙이 뭐 손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우상기를 둔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포석에 관해서는 저는 신진서 6단을 좀 많이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흙번으로 되게 좋아하는 포석이에요. 아, 신진서 네, 선수가요?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승률도 괜찮고요. 아,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됐다는 얘기일 네. 텐데요. 사실 좀 예전 신진서 선수는 포석에 대한 좀 지적을 받곤 했었는데 요새는 어떤가요? 전혀 일단 워낙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포석이 약하다 지금은 특별히 약한 부분은 사실 모르겠어요. 아, 네. 다만 아직은 그래도 뭐 세계대회 경험이 좀 적고 좀 너무 나이 자체가 너무 어리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벌써 이렇게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뿐이지 실력 자체는 사실 뭐 어디가 약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박정환 구단 바둑 보면서 뭐 무결점이다 뭐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뭐 이게 정말 세다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약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진서 6단도 특별히 지금 어느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신진서 선수에게는 또 시간이라는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그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메워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유창혁 구단도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신진서 6단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바둑계에서 진짜 신진서 6단을 위해서 뭐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딱딱 타이밍에 맞게 뭐 영재 입단대 그리고 뭐 국가대표 육성군 그리고 시내 대회가 또 많이 창설되고 또 신진서 6단이 와일드카드로 뭐 세계기전 뭐 본선도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네. 타이밍이었죠.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거의 뭐 최고의 조건을 갖춘 네. 상태로 지금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백도 바로 한 칸 뛰어서 나왔습니다. 백도 뭐 일단 그곳을 돌을 버리거나 뭐 귀에 들어가지 않고 중앙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서로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이 우병 같은 경우는 아마 신진서 6단이 계속 노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를 이제 붙여서 네, 이런 식으로 백을 상당히 괴롭히는 수단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완벽한 모양이 아닙니다. 네.
저런 곳을 째고 나오는 건 안 좋나요? 지금 이곳이요. 네. 이곳을 아마 째고 나오면 그냥 밀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째고 나올 때 뭐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둘 때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찌르면 흙이 막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 막고 난 다음에 한 칸 정도 둬서 이곳을 막고 우변을 붙여간다든지 이런 것을 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이제 돌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치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형태에선 아마 2점을 나온다는 얘기죠. 네, 지금은 아마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나올 것 같아요. 한 점을 이용해서 쭉 민 다음에 이 2점을 공격하는 그렇게 판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네. 흙도 그냥 밀어두었습니다. 네, 두 선수도 2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리민배에서 1승 1패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개최하는 이제 시내 대회죠. 이 시내 기사들이 요즘에는 리민배에서 모든 판을 소화한다고 할 정도로 참 대국수가 많은 대회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선도 2차례나 진행이 돼서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본선 올라가는 선수를 몇 명씩 뽑고 네. 1차 예선, 뭐 2차 예선 이런 식으로 있고 대회 방식이 조금 독특하고 복잡해갖고 출전하는 선수들도 잘 모르고 출전하더라고요. 그냥 대국만 열심히 네. 두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두 선수 모두 중앙으로 계속해서 한 칸 뛰는 행마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딱히 뭐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중앙으로 무난하게 한 칸 뛰는 게 가장 좋을 때가 많습니다. 네. 아, 이번엔 날일자군요. 여기서는 신진서 6단도 그냥 날일자 행마보다는 뭔가 다른 쪽으로 손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날일자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흙도 물론 뭐 중앙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지만 백은 확실히 이제 집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크게 비해서요. 네, 흙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 날일자 행마는 언제든지 이 건너붙이는 수를 흙이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흙 쪽에서는 이제 이곳을 걸쳐가서 받으면 이런 식으로 상변 쪽으로 일단 좀 두고 싶습니다. 네. 네, 역시 두어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흙이 이제 날일자로 행마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그러니까 백한테 이곳을 당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좀 두기 싫어도 둬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무난하게 나오면은 흙이 돌이 오면 올수록 백도 부담이 크거든요. 이곳에 대한 부담이. 움직이는 맛이 여전히 네. 남아있죠. 백 입장에서 꼭 그 중앙 교환이 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협공을 갑니다. 지금은 저 협공이 정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흙돌이 백이 그냥 받아줘서 흙돌이 오는 순간 상변은 흙집이 뭐 크진 않지만 흙집이 나오면서
여기가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다고 거의 바로 둬야 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지키기에는 행마도 좀 잘 안 나오고요. 신지석 일단 실리 참 잘 차지하네요. 3-3 들어갔기 때문에 정석이 뭐 진행이 될 거고요. 정석이 진행되고 나면 아주 쉽게 벌써 3기생을 했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참 실리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실리 후 타계. 이세돌 선수도 그런 기풍인데요. 두 선수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세돌 구단이 조금 더 치열한 수를 더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바둑 둘 때. 이세돌 구단하고 신진서 6단 같은 경우는 가장 닮은 점으로 뽑는다면 역시 승부 호흡, 그러니까 시간 조금 불리할 때 상대가 시간이 없을 때 그걸 압박해가는 기술, 네. 뭐 이런 부분이 가장 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타고나는 건가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이게 정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해야 상대가 아마 좀 곤혹스러워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딱히 뭐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거든요. 보통.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승부를 하면서 자신이 그냥 알아서 터득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신지서 6단은 진짜 그런 부분은 완전히 타고난 것 같아요. 흔들기요. 네. 네, 3기를 차지했는데 3기 모두 정말 두텁게 지금 집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흙에 지은 집들은 뭐 패가 나서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깨질 수 없는 그런 네. 집들이죠. 백도 일단 뭐 상변의 모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모양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백도 상변 집을 지켜갔는데요. 저곳이 뭐 깔끔하게 다 백집이라고 하면 백도 집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좀 완벽한 모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중앙 쪽도 조금 뚫려 있고 그리고 백 입장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다 잡으러 가면 문제가 여기 차단 그리고 이런 거 급종 급소만 오더라도 약점까지. 거의 뭐 살 수 있는 궁도가 나오겠네요. 네,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바로 듭니까? 네, 지금은 둔다면 바로 두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물어보는 거죠. 위쪽에서 잡으러 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막아줄 것이냐. 막으면은 그냥 이렇게만 해놓는 것 자체가 흙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를 하면서 만약에 물러나 준다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삭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백 진영이었기 때문에 패가 나면 아무래도 부담은 흙보다는 백이 많거든요.
신진서 선수가 2012년 영재 입단 1호로 프로가 됐는데 그 2년 후에 또 신예 대회를 우승합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네. 작년에 이제 내추럴 파크배에서 본격기전을 첫 우승을 했죠. 네. 정말 빠른 기간 내에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신진서 6단을 가리켜서 뭐 미래의 권력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권력인가요? 네, 이미 권력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변에서 패가 났는데요. 저는 일단 이 진행은 흑 쪽에서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진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를 단단하게 3귀를 차지해 놓고 상변, 백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집이라고 볼 수 있는 상변에서 이렇게 패가 난 건데 이곳이 만약에 백이 패를 혹시라도 지는 날에는 백은 아예 그냥 집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백 쪽에서 훨씬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흑은 경우에 따라서 약간 삭감하는 선에서 진행이 되어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진행이 서로 뭐 잘못 둔 것이 없는데 흑이 편하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 타오실란 선수가 중앙 쪽으로 나간 수가 좀 이상한 수로 평가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냥 손을 돌리던지 아니면 뭐 귀를 삼삼을 파던지 그렇게 뒀어야 되는데 괜히 무겁게 끌고 나와서 집을 많이 빼앗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찌르는 게 악수가 아닌가요? 지금 뭐 큰 악수는 아니죠. 그냥 팩감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이 악수가 되려면 이제 자충이 되어서 뭔가 그것 때문에 우상기에 뭐 맛이 있다든지 그렇게 네. 되면 악수가 되는데 지금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악수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신의 수를 저렇게 채우면은 악수라는 편견이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그런데 상황마다 다르군요. 여기서부터 조금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들여다보는데 안 있는 바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또 대국 심리상은 안 이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아, 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어야 되는 곳은 어쩔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흙이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본다. 다르게 반발할 수단이 아예 없으니까 이곳밖에 둘 곳이 없는데 지금은 여길 붙인다든지 여길 뭐 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패를 들어간다든지 선택의 수가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반발이죠. 여기가 만약에 백돌이 하나 지켜져 있다. 그러면 흑도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모양은 이 붙이는 수가 진짜 강력하거든요. 흑이 이런 데 오면 사실상 거의 뭐 받아야 되는 수준이에요, 백이 이곳을. 지금 뭐 패를 좀 하다 말고 전쟁터가 좀 옮겨졌어요. 네. 사실 상변패도 꽤 큰 자리인데 이쪽이 워낙 시급하다는 거죠.
지금은 일단 뭐 몇 수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단수 친 것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패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만 굴복시켜 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패를 들어가려면 그냥 이곳을 차단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데 단수 쳤다는 거는 백이 따낼 때 뭐 이런 데 하나 이제 젖혀놓고 따내서 백은 여기 당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마도 이해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다시 우변을 두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자칫 굴복시키는 것만으로도 득이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굴복만 딱 되어 있어도 백이 정리를 하려면은 최소한 한 번 여기 하나 밀어놓고 뭐 둔다든지 해서 두 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흙이 기분 좋은 모양입니다. 저도 뭐 실리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흙이 왜 이렇게 편해 보이죠? 그러니까 백이 뭐 딱히 진짜 이거는 뭐 너무 이상한 수다 그런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참 바둑두기에는 흙이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사들이 판을 만만치 않아도 판을 운영하기에는 누가 편할 것 같다 이런 네, 이야기 많이 네. 하거든요. 근데 타오신란 선수처럼 잘못 둔 수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짜여지면 좀 갑갑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딘가 잘못 뒀다고 하면은 이 중앙 쪽으로 나간 수가 잘못 뒀다고밖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흐름이 네. 조금 꼬이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아예 두 점은 버림돌로 쓰는데요. 이러고 그냥 우변 쪽을 결행을 해버릴 것 같은데요. 붙이는 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신진서 6단이 이 붙이는 수를 결행을 안 할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여기를 호구 쳐서 받게 한 다음에 한 칸이나 뭐 날일자 뭐 한 칸이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씌워가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길 그냥 밀었다는 것은 이렇게 지키기에는 악수가 돼요. 붙여서 수를 좀 내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바로 붙여갔고요. 백도 우선은 막아야 할까요? 밑으로 젖히네요. 보통은 없는 수법입니다. 보통이라면은 위로 맞고 찌르고 이을 때 여기를 잇고 뭐 차단하고 이런 진행이 되는데 지금 선택하기에는 주변이 흑돌이 좀 있기 때문에 백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밑으로 젖혔고요. 조금은 색다른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백은 뭐 단수치고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고 여기 이으면은 뚫려서 이건 뭐 망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이러고 뭐 중앙 끊는 거는 넘어가서 이 중앙이 확실히 제압이 되는 상황이면 모를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글쎄요, 이 모양은 흙의 실리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네. 있고
또 여기까지 이어야겠네요. 흙이 하나 차단해놓고 이런데 이제 하나 들여다보고 넘어가고 나가면 같이 나가고. 네, 역시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실리를 많이 차지한 상황에서 뭐 흙이 딱히 엷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백도 만만. 얇으니까요. 네, 그쵸. 백이 뭐 살아있으면 모를까? 백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좌상기 쪽, 그러니까 상변 쪽에서 백이 한 수를 안 뒀는데도 불구하고 우변의 전투가 만만치 않으면은 흙이 그만큼 지금 한 수 정도가 상변에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기분이 좋죠. 여전히 그쪽을 흙에 먼저 두면 좀 백도 얇은 상황이고. 네, 상변 같은 경우는 백이 먼저 둬도 뭐 딱히 정리가 안 되고 흙이 만약에 팩감이라도 많아지는 날에는 네. 그냥 여기 딱 차단해서 패 이기면은 백 모양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아직까지는 흐름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림대로 된다면 이 흙도 머리를 내밀면서 반대쪽 백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상변은 상변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백이 뭐 이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역시 한 칸 뛴 것. 네. 잘 모를 때는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결국 뭐가 잘못됐나 싶으면은 지금 한 칸 뛴 게 혹시 네. 실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 바둑이 참 묘한 게 약간의 차이로 조금 형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한 줄 차이로 바뀔 네. 때도 많고요. 일단 뭐 신진서역단 네. 아주 잘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빠르게 실리를 탐하는 국면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보시죠.